예, 계속해서 파이썬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랭귀지를 혹시 다뤄보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런 예제를 보지 않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듣고 있으면 좀 지겨운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뒤에 예제가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딕셔너리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나오는 집합의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엘리멘트는 유니크해야 되죠. 모든 엘리멘트는 유일하게 들어있어야 되죠. 그 세트라는 개념 자체가 엘리멘트가 순서가 없는 거죠. unordered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멘트, 집합의 원소들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학습을 생각할 때 학습 데이터가 꼭 유니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간혹 중복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트를 쓰기도 하죠. 예. 자, 세트 펑션은 새로운 세트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세트 펑션 이렇게 만들면 되고, 혹은 다른 그 오브젝트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set argument, 그럼 다른 오브젝트, 다른 객체인 argument로부터 그 내용들을 추출해 가지고 세트를 만드는 함수가 set argument가 되겠습니다. 그때 argument라는 것은 이제 다른 객체라는 게 뭐냐면 리스트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혹은 터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argument가 스트링이라면 I am a boy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 캐릭터 I, A, M 하는 것들이 이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argument다 역시 이제 duplicate 이제 이렇게 복수가 존재한다면 복수계 중에 예를 들어서 I am a boy 할 때 그때 하나 복수가 없군요. 그 안에는 어쨌든 같은 글자가 두 번 나왔다 할 때는 세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트에서는 각 엘리먼트가 유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와서 이제 새로운 세트의 원소로 쓴다. 두 개 이상이 그 객체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두 개는 하나로 간주해서 한 번에 발견으로 이제 쳐서 세트를 만든다 볼 수 있겠습니다. alien 함수도 앞에서 말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전체 세트의 길이 몇 개의 원소가 들었느냐 하는 것이 되고요. 세트는 뮤터블, 내용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엘리멘트를 세트에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걸 add 메소드가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라는 것은 엘리멘트 여러 개를 한 군데다가 합칠 때는 업데이트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르규멘트는 앞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iterable 엘리멘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세트에 추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자, remove와 discard는 세트로부터 어떤 아이템을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방법이고, 옆에서 보면 remove나 discard의 차이점은 remove는 만약 그 엘리멘트를 없애라 했을 때 그 엘리멘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remove는 에러를 일으키고 discard는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에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클리어는 함수는 모든 엘리멘트를 다 지워버려라 하는 거죠. for 문장을 가지고 세트에 있는 엘리멘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데 for item in set 하게 되면 세트에 있는 모든 이제 원소들에 대하여 그걸 아이템으로 받아가지고 그 밑에 써지게 될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in, not in도 마찬가지로 쓰이는데 어떤 원소가 거기에 있다면 혹은 있지 않다면 하는 의미로 in과 not in이 조건문으로 쓰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집합이다 보니 집합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유용한 그 집합 연산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니언 두 개 집합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각 두 개의 세트의 엘리멘트를 하나의 세트로 합치는 거죠. 만약에 물론 두 개 같은 게 똑같은 게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무시되고 하나로만 합쳐지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set1.unit, set2 이렇게 써도 되고, set1 이제 수직 바, set2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쓰든 간에 set1과 set2의 요소를 하나로 합쳐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intersection. intersection은 두 개의 이제 그 세트 intersection을 찾는 거죠. 그 set1 intersection 2, set and 2, set 1 and set 2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엘리먼트가 두 개의 세트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게 intersection이죠. 우리가 배웠다시피 I am a boy, 뭐 또 하나의 세트는 I am a father 뭐로 써진 어떤 그런 캐릭터로 이루어진 세트가 있다 치면 I라는 것이 양쪽에 다 있었으니까 intersection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두 세트의 공통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통집합 많이 배웠죠. 공통집합을 구하는 이제 함수가 이렇게 두 가지 포맷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차집합.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차집합. A집합 빼기 B집합. A집합에서 B집합에 있는 것들은 빼버려라 하는 그게 차집합 배웠죠. 그래서 set1 difference set2 하게 되면 set1의 엘리먼트들 중에서 혹시 set2에 있는 것들은 빼고 나머지만 반환시키라 하는 함수 될 테고, 똑같은 방법으로도 set1 빼기 set2가 이렇게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차집합을 구하는 함수. 여기 재밌는 건 또 symmetric difference가 있는데, 어떤 엘리먼트가 A 또는 B에 있지만 공통으로 있지는 않은 거, 공집합으로 있지 않은 거. 그래서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는 그런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수는 모양은 비슷한데요. set1 symmetric difference set2 또는 set1 hat set2 하는 식의 오퍼레이션을 쓰면 어떤 엘리먼트가 한쪽에만 있는 그런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합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सब세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सब세트란 것은 만약 A가 B의 सब세트라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이제 सब세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만약에 B의 सब세트이냐 아니냐를 보는 조건문이 있는데, set A is subset set B 그렇게 쓰거나, 혹은 set A 같거나 작다 set B 이런 식의 오퍼레이터를 쓰게 되면 set A가 set B에 다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냐 이런 것을 묻는 이제 조건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सब셋과 마찬가지로 슈퍼셋, A가 B의 슈퍼셋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제 B가 A의 सब셋인 거죠. A에 있는 원소들은 그 속에는 B에 있는 원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A는 B의 슈퍼셋인 거죠. 그래서 슈퍼셋이냐라고 묻는 함수는 is superset 메소드입니다. set A is superset set B 이렇게 쓸 수도 되고, set A가 크다 혹은 같다 set B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슈퍼셋이냐 아니냐를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 그 중에 일부만을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는 학습을 시키지 않았을 때 내가 학습한 데이터가 어떤 원래 데이터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자, 시리얼라이징 오브젝트란 것은 앞에서 우리가 제가 잠깐 파일 할 때 잠깐 그 read lines, write lines 이야기를 잠깐 말한 적이 있는데, 아이템을 갖다가 바이트로의 스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읽어드리는 것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신경망에서는 딥러닝에서는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입출력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려는 객체들을 빨리 저장하고 빨리 추출할 필요가 있는데, 데이터를 갖다가 파일에 저장하기 쉽게 바꾸는 것 갖다가 시리얼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피클링이라고 하죠. 왜 피클이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클, 먹는 피클이 생각나기도 하고, 피클링을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함수명 간단합니다. pickle.dump, dump라는 이제 함수명입니다. 그래서
pickle dump object file 그러면 우리 어떤 객체들을 파일로 바이너리 파일로 시리얼화해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pickle 함수를 쓰려면 파이썬에서 pickle 모듈을 import 해야 됩니다. import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라이팅을 하기 위한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바이너리 파일 속에다가 오브젝트를 피클링을 해서 파일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객체들을 갖다가 이제 파일 속에다가 하나씩 차례대로 피클링 해서 넣고 마지막에 파일을 클로즈 함으로써 그 파일에 대한 저장을 바이너리 데이터 타입으로의 저장을 완료하게 됩니다. 반대로 꺼내는 것은 바이너리 파일로부터 꺼내는 건 피클 상태로 있는 걸 꺼내는 거는 언피클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클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되고 임포트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라이팅을 위한 파일을 열고 pickle.load 하게 되면은 그 파일에다가 피클된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데이터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파일로부터 이제 여러 개의 객체로 언피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그젬플이 이제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 자, 첫 번째 이그젬플부터입니다. 예.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이그젬플 없이 쭉 설명하다 보니 조금 지겨웠을 텐데 이그젬플들은 차근차근히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 함수에서는 이제 함수를 미리 지정하고 나중에 뒤에서 그 함수를 부르는 식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define main 해서 메인 함수를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메인을 부릅니다. 그럼 메인 함수의 내용들이 차례대로 실행이 됩니다. 파이썬에서 옛날에 설명했던 것처럼 함수도 하나의 블락인데 함수를 쓸 때는 define main 땡땡 하고 뒤에 있는 함수 내용을 전부 앞에서 똑같은 탭 길이만큼 띄워서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길이 속에다가 하나의 블락으로 간주하고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create list. 우물정자는 코멘트입니다. 코멘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고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이 짠 프로그램을 스스로 인식하기 위하여 글을 남겨놓은 거죠. 여기서는 scores라는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별도의 데이터 타입을 미리 마련해놓지 않아도 뒤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리스트인지 뭐 터플인지 혹은 그냥 스트링인지 일반 숫자인지를 자기가 알아서 데이터 타입으로 넣게 되죠. 그래서 stores는 대괄호라는 것 자체가 대괄호라는 것 자체가 리스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scores라는 것이 리스트다 하는 걸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tores 리스트 2.5, 8.3, 6.5, 4.0, 5.2 5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드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total은 00. 이 total은 이 함수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 내용 값들을 전체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토탈 값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변수를 하나 설정해 둔 겁니다. 토탈은 0.0. 일단은 전체 값을 합치기 전에 초기치로서 0.0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엘리멘트 하나 더해가지고 토탈 값에 더하게 될 텐데 그것을 다음 for 문의하고 있습니다. for value in scores. 이 스코어에 있는 이 스코어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각 엘리먼트 in 하게 되면 간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 값을 2.5를 혹은 8.3을 6.3을 이것들을 하나씩 value에 받았어 이런 뜻이죠. value에 받아서 토탈 플러스는 value. 현재 초기치로서 토탈은 0.0이었는데 그에다가 하나를 value로 받아가지고 합치니까 첫 번 이터레이션에서는 2.5라는 값이 value로 와가지고 토탈이 합쳐지기 때문에 토탈이 2.5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8.3이 또 받아 들어가지고 2.5 더하기 8.3, 11.2인가요? 아니, 10.8이군요. 10.8의 값이 토탈이 되고, 이런 식으로 5개의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5번 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탈 값이 다 구해지겠죠. 자, 우리가 이제 목적인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합쳐진 토탈을 스코어라는 리스트의 개수, 즉 5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5인데 에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len scores
scores라는 리스트의 length, 길이, 즉 5가 되겠죠. 5로 나누면 average가 되겠습니다. 예, 토탈 값도 실수고 length는 정수인데 어쨌든 이 파이썬에서는 다른 언어와 달리 이렇게 나누기를 했을 때 그 값 결과치를 가급적 실수라면 실수에 맞춰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값 나누기 5를 실수 값으로 바꿔가지고 원래 실수였긴 하지만 토탈이 이것을 average라는 값으로 넣게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average 값이 나왔는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제 출력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print라는 함수가 많이 쓰입니다. print라는 함수는 앞에 이렇게 이제 스트링 값을 쓰고 콤마 뒤에 하고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변수 즉 average 이 경우에를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print는 the average of the element is 라고 해놓고 average 값이 구해진 것이 이제 들어가라. 이와 같이 메인 함수가 정의된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메인 이렇게 부르게 되면 쭉 진행돼 가지고 마지막에 출력하는 것만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겠죠. 모니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The average of the element is 해놓고 5.3, 5.3이면 평균 값인가 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하죠.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은 뭐 신기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당히 쉬운 예제였습니다. 예,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리스트 속에 어떤 엘리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아주 간단한 뭐 예제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매우 간단한데 여기서 리스트를 이제 또 적용하는 앞에서도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를 정의하고 다시 뒤에서 메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메인 속에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프로덕트 넘버 아마 상품 이름인가 봅니다. 상품 이름이 이제 총 4가지 상품을 만드는 회사인가 봅니다. 그래서 V457, 475, F987, Q143, R688 4개의 상품 리스트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프로덕트 넘, PROD 넘즈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용자가 혹시 이 상품 목록이 있나요를 알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치게 만들 텐데 키보드로부터 어떤 스트링을 받아들이는 함수는 input입니다. input. 그래서 input enter a product number 이렇게 되면 모니터에 enter a product number라고 나오고 그걸 보고 우리 사용자가 뭐라고 인풋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반환이 돼서 search라고 하는 스트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input은 상당히 유용한 함수이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뒤에 예제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if a search in product numbers 아까 뭐 in, 뭐 not in 이런 게 했었죠. search가 product number라고 하는 이제 이 리스트에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친 product number가 product nums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 있으면 밑에 프린트를 하는 거죠. 프린트 내용은 내가 입력한 그 스트링 search 더하기 was found in list라고 찍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내가 입력한 그 search 이름이 was not found in the list라고 출력하게 됩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enter a product number가 모니터에 뜨게 되고 우리 사용자 학생들이 만약에 F98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이 987은 우리의 프로덕트 넘버 속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엘리먼트로 있는 거죠. 있으니까 if 문장의 첫 번째 게 돌아가겠죠. 첫 번째. 그래서 F987 was found in the list 이렇게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예제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필요하다면 이 example 리스트를 우리가 다시 또 나눠 드릴 수도 있고 직접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제도 비슷한 함수입니다. 예. 자, 여기서는 어떤 인덱스를 얻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항목을 새로운 항목으로 바꾸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메인 함수를 만들고 또 메인하고 불렀습니다. 메인 해가지고 여기서는 음식, 푸드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네요. 피자, 버거스, 칩스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엘리먼트를 가진 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프린트
해놓고 here are the items in the food list라고 그대로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건 됐고, 다음에 print food 앞에서 나온 거죠. 프린트라는 함수는 모든 엘리먼트를 다 출력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print food 하게 되면은 요거 세 개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다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nput 앞에서 나왔죠. 우리가 사용자가 키보드로 뭔가 스트링을 입력하기를 기다려주는 이제 함수인데, 먼저 화면 모니터에는 which item should I change라고 뜨게 되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치게 되면 그 친 내용들이 스트링으로 변해가서 아이템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try except 나오게 되는데, try except 문장은 뭐 다른 랭귀지에서도 try catch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구문인데, try 하게 되면 요 뒤에 있는 블락의 내용을 하나하나 실행을 하다가 에러가 발견되게 되면, 에러가 나타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except 쪽으로 와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try except를 쓰냐면은, 만약 그런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문장을 하나하나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서버려요. 프로그램 자체가 서버리기 때문에 다시 또 켜고 끄고 번거롭게 될 뿐 아니라 이게 만약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면 전체 시스템이 정지를 해버려가지고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try except는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전체 오퍼레이션을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except 속에 있는 그 블락 내용을 수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ry 속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food라는 리스트 속에 내가 방금 입력한 그 아이템, 내가 뭐라 쳤겠죠. 아마 내가 쳤던 아이템은 음식 이름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의 인덱스를 구해라, 이렇게 되겠네요. food.index 아이템. 내가 만약에 피자를 쳤다면 제로가 반환되겠죠. 피자는 첫 번째 아이템이니까 인덱스가 반환되어서 아이템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다음에 new 아이템은 내가 이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바꾸려나 봅니다. 자, input error the new value. 내가 바꾸려고 하는 어떤 값을 또 쳐라. 그럼 내가 뭐라고 치겠죠? 음식 이름을 아마 칠 것 같습니다. 치게 되면은 음식 이름 값이 new 아이템으로 이제 반환이 되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내 주 목적이 되겠네요. food item index, 즉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그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값을 새로 입력한 new 아이템으로 바꿔라. 만약에 처음에 내가 이제 이 아이템이 만약에 피자였다면 제로가 넘어와서 제로가 될 텐데, 그래서 푸드 첫 번째 제로를 이제 피자로 쓰지 말고 새로 치는 거, 예를 들면 김치라고 했으면 김치로 입력해라. 결과적으로 이것은 피자 대신에 김치 넣어라,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print here's the revised list 라고 쓰고 개선된 리스트, 다음에 print food 찍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내려가다가 가끔 에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에러가 예를 들어서 아이템 인덱스는 new food 인덱스 아이템인데 내가 피자나 버거즈나 칩스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 갑자기 불고기를 써버렸다, 그죠? 불고기라는 것은 푸드 리스트에 없죠. 없으면 에러가 발견이 되는데, 에러가 생기게 되는데 그냥 놔두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제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의 실수를 저질렀다 하면 에러가 발생할 텐데, 그때 나머지 문장을 수행을 하지 않고 except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that item was not found in the list라는 항목을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죠. 여기 실행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print food에 의해서 피자, 버거, 칩스가 인쇄가 됐네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아이템 찾아볼까라고 물었을 때 피자를 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밸류를 뭘 할까 할 때 피자 대신에 치즈 피자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치즈 피자가 피자 값을 이제 대체해 가지고 다시 개선된 리스트를 쳐라 그랬더니 치즈 피자, 버거스, 칩스 이렇게 인쇄가 됐네요. 내용 아시겠죠? 예. 자, 그래프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리스트 속에다가 새로운 엘리먼트를 하나 집어넣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메인 있고 메인 부르는 게 있네요. 메인 함수 속에 먼저 names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캐서린, 빌 이라는 세 명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print list before insert. 뭐 그냥 insert 하기 전에 이름 목록을 쳐봐라 이런 뜻이 되고,
지금 말한 리스트를 전부 출력해봐라. print names. 그럼 3명이 다 출력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새로 이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름에 Joe라는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면 제로라는 인덱스, 즉 첫 번째 인덱스에 Joe를 쑤셔 넣어라 이 뜻이 되겠죠. 그럼 names insert zero Joe 하게 되면 Joe가 쑥 들어가지고 제임스나 캐서린은 그 뒤로 밀리게 되겠습니다. insert를 집어넣고 다음에 print list after insert 해서 print names 찍어라 이렇게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 이제 실행한 결과가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list before the insert에는 제임스, 캐서린, 빌이 찍히고 내가 거기에다 Joe를 이제 집어넣으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린트 시켰더니 Joe, James, Catherine, Bill 이렇게 insert. 이 예제는 어쨌든 insert를 통해서 리스트에다가 항목을 중간에 몇 번째 인덱스이든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예제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5번째 예제도 이제 리스트 append 제일 뒤에다가 항목을 하나 붙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 예제로 보면 역시 main, define main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 처음에 우리는 텅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name 리스트는 대괄호를 열고 닫고 이렇게 되면 아직 엘리멘트는 하나는 없고 리스트 하나 덩그러니 만들었네요. name 리스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방법을 많이 쓰는데 반복문을 쓸 때 그 반복문을 언제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냐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중간에 정지하거나 계속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again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네요. 캐릭터는 y, 뭐 yes를 뜻하네요. y 값을 갖는 again 이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for 문장을 배웠는데 for 문장 말고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반복문이 while 문제다. while은 for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while 뒤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면은 계속해서 수행하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while 문에서 우선 그 조건문을 실행한 다음에 만족되면 한번 실행하고 다시 또 while 문의 조건문을 또 봅니다. 여전히 만족되면 또 실행하고 다시 또 봅니다. 여전히 만족되면 또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while의 문장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제 중단을 하는 거죠. 혹시 프로그램을 잘못 짜게 되면 while의 문장, 조건 문장이 영원히 true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질 않겠죠. 그래서 문장을 짤 때 그러지 않도록 잘 대비책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again을 대문자 y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while again.upper 같다는 y. 이 같다는 같으냐 하는 질문인 거죠. 이렇게 쓰면. 이 꼴을 2개입니다. 이 꼴 1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이거 실수를 잘 저지르는데 again을 전부 대문자로 만들었을 때, 자, upper라는 건 대문자 만드는 거죠. 다음 문자는 언급들이 대문자 y이면 왜 이런 장치를 하냐면은 지금 사실 again은 우리가 대문자 y로 미리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쩌다가 대문자 y가 아니고 모르고 소문자 y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y가로 바꿔진 경우에 그걸 일단 대문자화 시키는 거죠. 어쨌든 y이냐를 묻는 겁니다. y이냐. 내가 again이 y이냐를 묻는 건데 대문자 y이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혹시 소문자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일단 대문자를 바꿔서 그것이 대문자 y이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문자 y죠. y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문장들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인풋 또 나왔네요. 새로운 이름을 하나 넣어라. 현재 네임 리스트에는 하나도 없지만 이름 하나 넣어라. 넣어서 네임이 받고 그 네임 리스트에다가 append name 제일 공지에다가 방금 들어온 네임을 넣어라. 이렇게 됐죠. 다음에 또 묻습니다. Do you want to add another name? 이름 하나 더 넣을까? 지금 방금 넣었는데 하나 더 넣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또 쓰고 있네요. Y는 yes, anything else는 no. 이거는 이제 코멘트처럼 모니터에 뜨는 것이고 이걸 보고 사용자는 Y 또는 이제 다른 문장을 쓰게 됐습니다. Y를 치면 하나 더 넣을게 하는 뜻이 되고 그 외 어떤 글자도 아니야 난 그만 넣을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again의 값으로 Y 또는 어떤 글자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프린트는 그냥 블랭크 한 줄 친다는 의미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 줄 치게 되고 자 이 블락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while문의 조건문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소문자나 대문자 Y를 쳤다면 그 y를 대문자로 바꿔서 대문자 y랑 똑같으냐를 묻게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Y란 글자를 치게 되면 이 조건문이 만족되게 되어서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되게 되면 다시 또 네임을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어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 어펜드하고 또 하나 이름 어펜드하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again input 문에서 내가 Y가 아닌 다른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Y 대신에 다른 글자가 나올 텐데 그것을 upper 문으로 바꿔봐야 대문자 Y가 안 되겠죠. 그래서 while 문장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while 블락은 깨지고 이제 그만하게 되고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남은 작업이 here are the names you entered 이렇게 여기 네가 만든 이름, 네가 그동안 넣었던 이름 다 있다 이렇게 써놓고 for 문장으로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네요. for name in the name list. name li스트에 있는 name의 각각 요소를 name으로 받아가지고 그 name을 찍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길게 설명을 했는데 뭐 잘 아시는 분은 좀 뭐 지겨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run 하게 되면 enter name John이 들어왔습니다. John이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래? 했을 때 그리고 뭐 설명이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yes 했겠죠 아마. 그 다음 y 하는 순간 다시 돌아가지고 enter name에서 snow가 들어왔습니다. 또 뭐 들어왔을 텐데 아마 내가 그 다음에 y를 안 쳤나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while 문을 계속하지 않고 here are the names you entered 라고 프린트한 다음에 John Snow 두 개가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길게 설명했지만 잘 이해되시죠? 예, 다음 문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디멘셔널 리스트, 2차원 매트릭스 같이 생긴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랜덤 넘버를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랜덤이라는 그 모듈을 갖다가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ws는 3, row columns는 4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자체가 이제 그 변수처럼 보이는데 모든 함수의 바깥에 이렇게 쓸 때는 이 변수를 보통 이제 constants라고 하게 됩니다. 그 의도는 주로 그 값을 안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메인이 정의되어 있고 뒤에 또 메인이 있는데 내용을 보죠. values는 대괄호 속에 또 대괄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괄호로 이루어진 리스트들의 리스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x4로 이루어진 2차원의 리스트, 뭐 매트릭스 같은 것을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0으로 들어갔네요. 0의 값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0 대신에 다른 값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채워나 봅시다. for 문장을 두 중에 nested for로 쓰고 있네요. for are in range rows, 또 for is in range rows. 이제 range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rows가 3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range는 가로 3 하게 되면은 이제 1, 2, 3 세 번 0, 1 사실 0, 1, 2인데 세 번에 걸쳐서 r을 이제 0, 1, 2 r을 0, 1, 2 range라는 것은 범위를 말하는데 range 3이면 0부터 2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0부터 3 빼기 1 그래서 0, 1, 2 세 개 값을 0, 1, 2 차례대로 r 값을 주게 돼 가지고 밑에 거를 실행시키는 거죠. 또 내용적으로 한 번 더 for가 나오는데 for C in the range cols가 4기 때문에 range 4 그러면 0, 1, 2, 3 즉 4 빼기 1까지 4개의 값을 C로 받아 가지고 위에서 for 문장에서 받은 R과 내부적으로 다시 C를 0, 1, 2, 3까지 바꿔가면서 values R, C 2디멘셔널 리스트의 각 엘리먼트를 이제 value RC에다가 값을 뭔가 넣게 됩니다. 뭘 넣느냐 보니까 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랜덤 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랜덤 int는 그 어떤 범위 속에서 임의로 랜덤하게 정수를 하나 가져와라 뜻이죠. 그래서 0부터 100 빼기 1까지일 겁니다. 0부터 99까지의 범위에 있는 정수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 밸류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이제 3x4 12개 항목에 대해서 값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하게 되면 이 values라는 녀석을 다 프린트하게 됩니다. 그 함수의 결과를 보면 차례대로 50, 원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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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었는데 차례대로 52, 60, 52, 76 하는 식으로 값이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예,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그 2차원 리스트 애들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거젠플 7입니다. 이제 문장이 1번부터 20은 좀 기네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 문장이군요. 두 개 예제입니다. 두 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밸류의 값을 합을 계산하는 간단한 적용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예제가 되겠습니다. 넘버스는 2, 4, 6, 8씩 5개의 엘리멘트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고요. 이걸 갖다가 합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토탈 값을 제로로 일단 초기치를 준 변수 토탈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네요. 다음에 for value in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의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것을 value로 받아가지고 즉 2, 4, 6, 8, 10을 value가 받아가지고 토탈 더하기는 value 토탈에다가 그 value 값을 하나씩 합치게 되는 거죠. for 문장이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데 첫 번 반복에서는 value를 2를 받아가지고 토탈에 합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값인 4를 받아서 합치고 6을 받아서 합치고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을 다 합친 토탈이 이제 토탈에 저장되게 되겠죠. 그래서 the total of the element is total 하게 되면 여기 결과적으로 합친 값인 30이 출력되게 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탈 값을 구하는 것이네요. 예,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시죠. 마찬가지로 numbers는 2, 4, 6, 8, 10 이렇게 돼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get total이라는 이미 함수를 쓰고 있네요. print the total is get total 30을 쓰게 해놨네요. 근데 이 get total이라는 함수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만든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짤 때 함수를 내부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드는 이유가 모든 걸 한 줄로 다 쓰게 되면 너무나 라인이 길어져 가지고 여기가 26줄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지만 길게 짜는 사람들은 10,000줄, 20,000줄 내려가면 너무 길어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획별로 나눠야 됩니다. 구획별로 나누는 첫 번째 방법이 많은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가 갖고 있는 기능을 다른 데서 불러 가지고 효율적으로 내용을 이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이제 함수들이 들어있는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 파일들을 또 관리하는 방식으로 긴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그렇게까지 글쎄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함수에서도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밑에 define 했습니다. 이 getTotal이라는 함수는 value list를 argument라고 하죠. 값을 받아서 value list를 받아서 사실 리스트를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합치는 반복문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getTotal이라는 함수는 value list를 받아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total은 제로라는 그 로컬 변수를 만들어서 for num in val list 그 리스트에 있는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total은 num을 합쳐라. 왼쪽에 있는 방법론과 비슷하네요. 그걸 합친 전체 값을 반환하라, return total 반환해라 하는 함수가 getTotal입니다. 그래서 getTotal 어쩌고 하게 되면 그 어쩌고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이 다 합쳐져서 합친 값들을 리턴하게끔 우리가 짠 겁니다. 제가 사용자가 짠 겁니다. 짜게 됐죠. 그래서 다시 메인 함수에서 보면 프린트 해놓고 the total is 해놓고 뭐를 프린트 하라고 했냐고 보니까 get total numbers라는 함수를 돌려서 그 반환값을 프린트해라 이렇게 된 거죠. 언뜻 보면 앞에 있는 함수와 똑같은 기능인데 더 복잡해 혹시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두 번째 문장이 많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런 식으로 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같은 기능이지만 그냥 하나의 메인 함수로 짜는 것과 메인 함수 및 어떤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해서 짜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해 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명하는 게 원래 좀 지겹긴 한데 별로 어렵진 않죠. 예. 자,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리스트에서 엘리먼트를 제외하는 remove를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을 부르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제가 비슷하네요. 푸드는 피자, 버거, 칩스라고 하는 세 개의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here are the items in the food list 해놓고 print food 해서 찍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이제 which item should I remove? 나보고 그 혹시 그 리스트에 있는 음식 중에 지울 게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치겠죠. 그래서 피자라고 쳤다면 피자를 지우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아이템을 갖다가 이제 내가 지우고 싶은 아이템을 내가 화면에 모니터를 보고 쳤습니다. 그것이 아이템이라는 스트링으로 들어갔겠죠. 자, try except는 앞에서 나왔죠. try except. 이 문장에서 왜 try except를 써야만 했는지를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food remove item이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요. food라는 리스트에서 내가 입력한 그 이름, 즉 아이템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지워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remove라는 함수가 만약에 그 아이템을 찾을 수 없으면 에러를 일으킬 텐데, 에러를 일으키면 프로그램을 강제로 우리가 이제 정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food remove가 만약 에러를 일으키면 바로 밑에 except 문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지고 that item was not found in the list,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찍으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그 try 보통 except를 쓸 때는 뭔가 예외를 발생시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가급적 try를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면 갑자기 시스템이 정지돼서 얘네 같으면 아예 컴퓨터를 껐다 켜는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food를 remove 한 다음에 here is the revised list, 변화된 리스트를 보여주게 하겠다. print food 이렇게 됐습니다. 실행 예제를 보면은 here are the items in the food list 해놓고 피자, 버거스, 칩 프린트를 했었죠. print food로. 그 다음에 무슨 아이템을 없애버릴까요? 해서 내가 chips라고 썼습니다. chips는 마지막 엘리멘트네요. 그래서 here is the revised list 해가지고 피자, 버거스가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렵지는 않죠. 예. 자, 예제 9를 보겠습니다. 예제 9 두 가지 예제가 나와 있는데 파일의 내용을 갖다가 읽어서 리스트로 가져오는, 앞에 제가 파일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뒤에 예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좀 스킵한 내용이 있었는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ine main이 있고 main을 부르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놨네요. 예. 먼저 파일을 열겠습니다. 읽고자 하는 파일을 열겠습니다. infile이라는 이름으로 파일 타입. 우리가 이제 타입을 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파이썬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다른 랭귀지 같으면 infile이 파일 타입이라는 또 객체라는 것을 또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infile은 open, cities text, r. cities text란 우리 파일명입니다. 우리 이제 하드 디스크 속에 들어있는 파일명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 오려고 하죠. 뒤에 들어와 있는 R이라고 하는 것은 reading, 읽겠다 하는 argument가 됐습니다. R. 이렇게 되면 그 파일은 읽는 용도다 하는 뜻인 거죠. 자, city lines는 infile.read lines. 그렇게 되면은, infile에 대한 라인들을 쫙 읽어와라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file 안에 쓰여진 것들을 이제 스트링으로 간주해가지고 cities로 다 읽어와라. 읽어온 다음에 infile.close 하게 되면 그 인파일을 갖다가 이제 다 읽었으니까 닫아라. 파일문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오픈이 있고 클로즈가 있습니다. 오픈만 해놓고 나중에 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에러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선다든가 과부하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있을 때는 꼭 클로즈가 뒤에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제 정리시키고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 엘리멘트들을 갖다가 가져오는데 보통 우리가 파일을 문장을 하게 되면 파일을 읽게 되면 한 줄 읽는데 한 줄 마지막에는 백슬래시 n이 포함되게 됩니다. 백슬래시 n은 문장의 끝이라는 뜻으로서 사실 우리가 파일 여러 번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스트링 속에 백슬래시 n이 특수 문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스트링에 포함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에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n을 지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지우는 작업을 while 문장이 하고 있네요. 보시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인덱스는 이제 우리가 정수값이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파일에서부터 인덱스를 이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기치를 0으로 줬습니다. while index가 len cities, cities 안에 들어있는 cities가 이제 여러 문장 읽었을 거니까 각 문장 길이
보다 작을 때까지, 즉 모두에 대해서라는 겁니다. 즉 10줄이면 10보다 작을 때까지 9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먼저 제로일 때부터 cities 제로는 cities 제로 r strip backslash n. 그러니까 이제 cities를 한 줄 한 줄 한 줄 우리가 이제 들어 읽혔을 때 cities는 읽혔을 테니까 읽힌 그 cities의 제일 오른쪽에 붙어 있을 백슬래시 n을 지워버려라. r strip은 앞에서 이제 테이블 아까 잠깐 보신 적 있죠. 지워버려라. 지워버리면 이제 눈에 볼 때 똑같습니다만 사실은 나중에 에러를 일으키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인덱스는 플러스 1.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cities 제로에서 어떤 r 스트립을 했는데 두 번째는 플러스 1이 돼가지고 cities 1이 이제 r 스트립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제 지워버리는 백슬래시 n을 지워버리는 이런 작업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백슬래시 n을 지우는 것은 눈으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cities 텍스트에 있는 걸 다 읽어가지고 출력을 해봐라. 프린트 cities 했더니 시티 리스트인데 이렇게 됩니다. 예, 뉴욕, 보스턴, 아틀란타, 달라스라고 하는 원래 이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파일 속에 있었고 파일을 갖다가 읽었을 때 cities라는